2019년 12월 12일 안녕하십니까. 똘똘이 전문 뉴스 특파원 안녕뚱아의 오늘자 똘똘이 뉴스 카드 발표 시간입니다. 시간이 촉박하시거나 소리를 원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일시정지하시고 뉴스 카드만 따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4개죠. 5개구나. 5개의 슬라이드가 이제 존 모리슨의 인터뷰 내용들로 이제 도배가 될 텐데, 존 모리슨이 이번 주 WWE 더 범프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계약 발표 이제 나간 후에 바로 이제 WWE 더 범프에 출연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같이 전달이 됐었는데, WWE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늘 존 모리슨이 여기에 출연한 게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WWE 돌아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고 지금 현재 존 모리슨이 바라보고 있는 WWE는 과연 어떤지 그 인터뷰 내용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자마자 농담을 합니다. 뭐 간단한 농담인데, 존 모리슨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미즈입니다. 당연히 절친인 미즈 얘기를 먼저 했는데, 미즈가 아직도 WWE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즈가 아직까지 덥더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그렇게 농담을 하면서 본인이 미즈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농담을 지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WWE가 낯설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좀 보니까 뭐 쉘턴 벤자민, 리코셰, 메타디, AJ 스타일스, 케빈 오웨스, 그리고 제가 여기는 지금 칸이 좀 제한이 돼 있어서 제가 좀 잘랐는데, 뭐 키스리, 도미닉, 다이자코빅 같은 NXT 슈퍼스타들과도 타단체에서 이렇게 만났던 적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WWE의 환경이 본인한테 전혀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죠. 미즈 말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더 많이 친해지려나 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계기로 돌아오게 됐느냐라는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좀 돌아오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제 8년이 걸렸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존 모리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떠날 때는 잠깐 나가서 배우 활동만 하고 잠깐 돌아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WWE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이렇게 다른 단체 일을 병행하고 배우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WWE랑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WWE에 오면은 좀 깐깐하죠. 관리도 철저하게 받고, 좀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든 거 하나하나를 이제 WWE랑 일하다 보면은 모든 걸 다 회사랑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율적으로 일하는 환경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8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곳에 이렇게 있다가 어렵게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도 요번에 인터뷰를 이제 다루면서 알게 됐는데, 존 모리슨이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단순히 뭐 레슬링만 한 게 아니라 이제 프로듀서 업무, 거기다 이제 연기 지도, 요거까지 이제 다른 후배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작가로서 일도 해봤다고 하는데, 본인이 지난 8년 동안 다른 단체 또 다른 분야를 경험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경험,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축적되지 않았던 이런 경험을 이제 WWE에서 활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제 추측이지만 존 모리슨이 본인의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번 계약에 아마도 존 모리슨은 좀 그런 창의적인 자유권, 요런 거를 조금 보장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등장을 합니다. 본인에게 스승이나 다름없었고 과거 떨떠리에서 활동을 하셨던 알 스노우, 이게 화면상에 지금 제가 사진을 놔드렸는데 알 스노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미즈 얘기 앞에서 실컷 했는데 미즈가 진짜로 등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랑 엄청나게 많은 회포를 풀었는데 요건 이제 카일라 브렉스턴이 이야기하기를 존 모리슨 몰래 이 두 사람을 섭외했다고 합니다. 존 모리슨이 뭐 깜짝 놀래면서 막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미즈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주고받는데 본인이 WWE를 돌아온 이유 중에 이게 농담인지 뭐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미즈와 태그팀을 맺을 게 아니면은 본인은 돌아올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존 모리슨의 복귀 브랜드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미즈와 한 브랜드에 포함되는 일이 미래에 벌어진다면은 태그팀을 맺을 것처럼 이렇게 암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즈랑 또 막 많은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영상이랑 사진을 좀 보니까 미즈랑 존 모리슨이랑 서로 얘기하는데 그냥 뭐 좋아 죽더라고요. 서로 대체적으로 미소가 끊이질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과거에 이 두 사람이 좀 같이 하고 싶었던 요게 좀 많았다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존 모리슨이 떠나게 됐고 또 이제 회사가 좀 몇 가지를 못하게 해서 같이 못한 일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앞으로 만약에 같은 브랜드가 됐을 때 같이 할 수 있길 바란다라는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존 모리슨이 지금 현재 WWE 안에서 어떤 슈퍼스타들을 눈여겨보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신스케 나카무라, 지금 신스케 나카무라를 극찬했는데 세미 제인도 극찬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충분히 같이 안 다니고 각자 활동하면서 마이크 웍도 맡기고 레슬링도 시키면은 두 사람 다 말도 잘할 테고 레슬링도 잘할 텐데 좀 WWE가 회사 사정상 두 사람을 묶은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능력을 조금 제한하는 거겠죠.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신스케 나카무라와 세미 제인을 지금 함께 묶어놓는 거를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하면서 두 슈퍼스타를 이렇게 능력이 대단히 큰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코셰도 이제 자주 봤다고 하는데 본인 기준으로 존 모리슨 생각으로는 리코셰 같은 이런 레슬러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칭찬이 되겠죠. 물론 나중에 리코셰랑도 경기를 한번 치러보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게 존 모리슨의 WWE 더 범프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왔던 인터뷰 마지막 내용입니다. 세스 롤린스 세스 롤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세스 롤린스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존 모리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입을 다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인터뷰인지 트위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단체에 있는 이제 존 모리슨을 거론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존 모리슨이 세스 롤린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적하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누구나 다 터프한 남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나 다 저기 컴퓨터가 됐든 휴대폰이 됐든 키보드 워리어가 쉽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거는 쉽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스 롤린스가 좀 SNS로 경솔하게 글을 남기고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요. 이게 상당히 공감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스 롤린스가 자기 스스로에게 과도하게 도취된 것 같다라고 존 모리슨이 평가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저기 부족하든
과하든 모든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너무 넘치면은 모자란 것만큼 좀 안 되는 그런 이제 과유불급의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세스로니스가 이제 SNS를 통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좀 그런 뭐 비교 발언 그리고 무언가를 얘기할 때 좀 잘못된 이런 비유를 한다거나 좀 표현을 잘못하게 하는 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 모리슨이 조금 과유불급과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스로니스가 WWE에서 많은 푸시도 받고 있고 WWE 이제 핵심 멤버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라커룸 리더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대표 인물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이게 취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무 어깨가 으쓱해서 이렇게 자꾸 같은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 존 모리슨이 조언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요 부분 세스로니스가 꼭 알아먹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디 소식인데, 메타디가 WWE를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는 거는 둘째치고, 아니 왜 팬들이, 물론 팬들이 뭐 이렇게 좋은 팬도 있지만 안 좋은 팬도 있습니다. 이제 뭐 극성 팬, 안티 팬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메타디가 트위터에서 좀 일부 극성 팬들과 지금 이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그 말다툼의 주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떠날 수도 있지 왜 그 떠나려고 하는 거를 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대. 그래서 메타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를 남겼는데, 본인이 WWE로 돌아올 때 이제 2010년 이후로 이제 돌아왔는데, 본인이 돌아올 때 2010년에서 본인의 WWE 경력이 끝나지 않길 원했고, 어찌 됐던 간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까지 큰 불만 제기하지 않고 큰 문제 일으키지 않으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디는 본인의 이제 양심에 가책이 없다, 나는 떳떳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타디가 WWE를 이제 떠나려고 준비하는 것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도대체 왜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이 왜 그럴 거면 왜 돌아왔느냐 막 이렇게 막 지적하고 막 좀 이렇게 막 문제 삼는 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런 극성 그 일부 팬이죠. 그런 일부 팬들이 물론 없어지진 않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없어지질 않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깜빡할 뻔했는데, 지금 이제 레비 하디, 우리 메타디의 아내죠. 또 트윗으로 좀 문제를 제기했는데, WWE가 좀 내 남편을 이렇게 제대로 쓰지 않는 건 둘째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좀 이렇게 뭐 좀 문제를 일으킨다? 회사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좀 뭔가 자꾸 마찰을 자꾸 일으키게 한다라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지금 레비 하디도 본인의 남편이 처한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죠. 우리 팬들이 보시다시피. 그래서 좀 답답해서 자꾸 그런 글을 남기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자, 랜디 오턴 소식입니다. 바티스타가 이제 2020 명예전당 이제 헌액이 이제 헌액은 이제 내년에 되고 이제 헌액이 될 것이라는 이제 소식이 알려졌는데, 랜디 오턴이 WWE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바티스타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명예전당 헌액이 과연 미래에 이뤄진다면은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랜디 오턴이 WWE에 이제 뭐 재계약을 했죠. 최근에 5년 재계약을 해서 이제 앞으로 2024년까지 이제 WWE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뒤에도 활동을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인데 아직 랜디 오턴이 WWE 안에서 오래 활동할 것이다 라는 전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랜디 오턴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나에 대해서 나의 명예의 전당 헌액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에는 좀 뭔가 이르지 않겠느냐, 나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급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되게 초연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뭐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일이죠. 자, 다음, 자, 오티지 산타나. 지금 올 엘리트 레슬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태그팀입니다. 올 엘리트 레슬링 가기 전에 WWE가 이제 열심히 입지를 했었는데 결국 WWE 입지를 거절했죠. 크리스 반 블리에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WWE 제안을 거절했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4줄 정도로 줄였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정말 거절하기 힘든 정말 대박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족들이랑 무진장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거절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를 하고 계약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두 사람 기준으로는 좀 바로 메인 로스터, 바로 이렇게 인기 있는 좀 이렇게 좀 중추적인 요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WWE가 처음에 계약을 제안할 때는 이제 NXT 활동을 한 다음에 메인 로스터 승격을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거를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결국 WWE는 바꿔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NXT 활동은 두 사람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좀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일정 때문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당연히 지금 가족들과 지금 같이 살고 있고, 정확히 오티즈인지 산타나인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아이가 최근에 이제 태어났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 제안 받을 때 그 당시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상황보다도 가족이랑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WWE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년에 막 어마어마한 일자를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WWE의 그런 전체적인 그런 미친 일정, 요것도 이제 계약을 거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두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 비키 게레로, 방금 이제 올라온 소식 중에 좀 깜짝 놀랐는데 올 엘리트 레슬링 여기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이너마이트 TV쇼 개최지인 텍사스 주지 갈랜드에서 이제 TV쇼가 이제 끝났죠. 이제 지금은 끝났는데 여기에 등장을 한 것은 물론 올 엘리트 레슬링 이제 공식 트위터를 또 보니까 비키 게릴로가 객원 해설자, 도대체 무슨 일로 나타났나 했더니 객원 해설자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올 엘리트 레슬링 이제 다크 매치, 이제 항상 다크 매치를 이제 하는데 그 다크 매치에 해설을 했다고 하네요. 비키 게릴로가 지금 당장은 WWE와 이제 계약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단체에 출연하는 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비키 게레로가 워낙 WWE와 이제 좋은 관계, 아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점에서는 나름 올 엘리트 레슬링의 모습을 드러낸 거는 조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일단 지금까지는 비키 게레로가 올 엘리트 레슬링과 계약을 맺은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입니다. 여러분들 좀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자유롭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자 소식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혹은 지적사항들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